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비즈니스 여러분 다시 만나 뵙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아 서비스의 정경원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의 관심사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총기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총기는 제가 볼 때는 필요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제를 골랐는데요. 네. 특히 지금 이제 이제 사회가 조금 흉흉해지다 보니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서 이 총기 소지에 관한 문의를 꽤 많이 하세요. 그렇군요. 이제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아무래도 그 한국 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셨어도 총기에 대해서 이렇게 퍼밀리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익숙하지 맞아요.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그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오늘 이 총기 소유를 다뤄보기로 했는데요. 일단 저는 뭐 지금 법적 자문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대중하게 나와 있는 정보를 수집을 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그 총기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는 역시 이제 그 총기 소유에 따른 그 관리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네. 그 뉴스를 가끔 들어보시면 일부러 가서 총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저희는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사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고를 네. 일한다면은 아무래도 총기를 가지신 분이 보관이나 아니면은 뭐 잘못 두셨다던가 관리를 잘못하셨다던가 이런 거에, 그리고 교육이 덜 됐다던가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사고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꽤 많은 것보다 다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주변에서 네.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애들 뭐 컴퓨터 그 네. 전자 게임 같은 거 막 하잖아요. 네.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총 쏘고 그러는 거 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총을 갖고 있으면은 궁금해갖고 궁금해서 호기심에 이제 호기심에 자꾸 만져보잖아요. 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그렇고 네. 이제 티네이저 되면은 본인이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죠. 게임 속에서 그 버추얼 공간에서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익숙하죠. 거기서 보던 게 여기 네.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할 수 방아쇠도 있는데 당겨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방아쇠를 또 자기한테 당겨갖고 죽은 애들도 있고.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아빠가, 그러니까 부모가 잠깐 없는 사이에 꺼내본다던가 그런 경우는 이제 보관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집에 그 강도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포커스가 역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비즈니스 하시려면 총기를 소유한다는 게 좀 껄끄럽긴 하지만 네. 또 필요한 점이 있잖아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총기를 소유하시는 목적이 내가 누가 들어오면 이걸 쏘겠다가 아니라 네. 어떤 경우에는 총기를 소유함으로 해서 가지는 안도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위협감을 주는 네, 거죠. 또. 아주 극한 상황에는 네. 나를 보호해줄 무언가가 있다는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총기를 소유하시기 전에 사시는 곳이나 주에 따라 또 주법이 연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 자치제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총기를 구입하신다던가 소지하신다던가 아니면은 그 비즈니스 하시는 공간에 놔두시기 전에 그 공간, 그러니까 지역의 법이라던가 룰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총기 소유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 접근을 또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이것을 쓸 것인가 네. 이런 것들 그 소소하게 느껴지지만 이게 결국에는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한 그 생각을 조금 하시고 이해를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총기를 그 구입하시거나 소지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장난감 가게 가면 총기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장난감을 많이 보다 보면 장난감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네. 총기는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총기는 절대로 장난감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총기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고 절대로 가볍게 다뤄서도 안 되고 네. 부주의하게 다뤄서도 안 되고 충분히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익숙해졌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총기 사고의 어떤 원인 같은 것도 좀 분석해 주시고, 네. 뭐 안전 수칙이나 이런 또 예방 가능한 방법도 좀 얘기해 볼까요? 네네. 일단 그 총기를 보호하실 땐 사셨을 경우에는 네.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보관을 하실 때 어디다 보관을 하실지 일단 그게 자택이라면 자택 어디에 아이가 어리거나 큰 아이가 있더라도 이제 어디에 보관하실지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하실지 일단 그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이들한테 그 부모가 총기가 있다는 걸 숨기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알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손에 닿으면 위험하니까.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상상 외로 아이들 굉장히 똑똑해요. 호기심도 그리고 많고. 예, 눈치도 빠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샀다는 걸 말을 안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숨기시는 것보다는 총기에 관해서 이 총기는 어떠한 해를 끼칠 수 있고 어떻게 위험한 물건이고 너네는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룰 수 없는 물건이고 이거를 부모가 산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차라리 솔직하게 알려주시고 안전한 곳에 잠궈서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조건 숨기시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네. 안전관리를 첫적에 잘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잘 안다고 해서 아이들이 또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그 몇 년 전에 났던 사고 중에 하나가 이거는 한국 가정은 아니고 미국 가정인데 아버지가 경찰이에요. 네. 근데 경찰이면 이제 총을 잘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기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일 나간 사이에 그 총기 호기심으로 총기를 갖고 놀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아버지가 정말 너무나도 총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그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안전 사고라던가 지속적으로 그 교육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오래전에 들은 얘기긴 하지만 미국의 총기가 미국 인구하고 맞먹는다고 그러대요. 네, 맞습니다. 한 가정에 네. 총기가 없는 집은 있지만 최소한 한 개를 가진 집도 또 적어요. 왜냐하면 네. 한 개를 가지면 몇 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더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이 3D 프린터로도 총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총기를 구입하는 그 통로, 그 루트라고 그러죠. 그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특히 이제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성인도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이런 총기가 줄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사고라던가 사람을 정말 해칠 수 있다는 것 이게 3D 프린터로 그 프린트를 하다 보면 일단 그건 불법이고요. 네. 그거는 3D 프린터로 그 프린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치명적으로 아주 그 인명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장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구분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고 났을 때 물어보면 장전된지 몰랐다던가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어이없는 대답인데 네. 그런 대답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급할 때 쓰기 위해서는 장전을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신 거죠. 그러니까 총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기를 구입하신 이후에는 그 필기도 그렇지만 실전을 나가셔서 레인지에 나가셔서 직접 쏴보시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총기를 그러니까는 소지하시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연습을 하시지 않으면. 그럼 사격장 가서 좀 연습도 좀 해보는 게 좋겠다. 네네. 그런 말씀이군요. 네네. 아하. 이건 이제 가정에서 그런데 직장에서는 내 비즈니스에서 네. 총기를 노출시키는 게 좋은지 아니면 숨겨놓고 있어야 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총기도 그 가정에서나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에서도 꼭 잠궈 놓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이 종업원들이 있을 수 교대가 있고 되니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총기는 절대로 그냥 이런 테이블이라든가 어디에 그냥 놓으시는 거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다던가 네. 아니면 어디에 보관하신다던가 안전한 곳에 이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를 그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는 또 쉽게 꺼낼 수 있는 데다가 놔둬야 그렇게 되지 생각을 않겠어요? 하시는데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혼자는 이제 숙련됐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거 호스터라 그러는데 거기에 네. 갖고 다니시는 게 이 호스터가 안전하지 않은 호스터에 갖고 다니시면 옆에 가던 사람이 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법적으로 워싱턴주는 이게 오픈 캐리라 그래서 그냥 보이게 길거리에 총을 차고 다니는 건 합법입니다. 그게 합법입니까? 네, 그러니까 가끔 가다 네. 아마 보실 거예요. 가끔 가다가 네. 그 총 차고 다니시는 분들, 그냥 일반인인 것 같은데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합법이고요. 근데 대신에 뭐 어디 커피숍을 들어가신다던가 공공기관에 들어가신다던가 특히 학교, 거기는 불법이지만 그런 곳을 피하고 그냥 길거리에 총을 차고 다니는 거 보이게 차고 다니는 오픈 캐리라고 하는데요. 그 차고 다니시는 거는 합법입니다. 오픈 캐리가 합법이다. 네. 거기야 뭐 이 미국 땅이 서부 영화의 그렇죠. 그 배경을 갖고 네. 있으니까 네네. 옛날에는 뭐 다 차고 다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위험하네요.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따라서 자기네만의 수칙을 세우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들어가신 입구에 총기 사용 금지라고 이렇게 표말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네. 숙지를 하시고요. 그거는 꼭 따라주셔야 하는 거고요. 뭐 관리 실수가 미치는 그런 영향도 있겠고 또 네. 이게 법적인 문제로 또 네. 번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기는 항상 소지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하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가 그 관리라는 것이 이제 어디다 두었는지 보관에 대한 관리도 있지만 네. 총기를 직접 분리를 해서 어떻게 닦고 어떻게 다시 조립을 하는지 그런 거 정기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가족끼리의 수칙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본인이 나갔을 때는 누가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네. 잠궈 놓는 거에 관해서는 아이들한테는 그 접근성을 안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성인들이 어떻게 쓰는지 성인들 간에서도 이제 저희 집에도 총기가 있긴 한데 그걸 어떻게 쓰는지에 관해서는 저와 남편이 이제 계약은 아니지만 우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총을 샀다는 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경계심도 필요합니다. 자기가 그 총기를 잘 다룬다고 해서 절대로 이건 자만을 가질 게 아니라 왜냐하면 치명적으로 그 인명의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경계심 꼭 필요합니다. 총기를 사용할 때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에 강도가 들어왔다. 네. 그런데 거기서 총을 들고 들어왔다. 네. 그러면 나도 정당방위로 쏠 수는 있잖아요. 정당방위로 그게 저쪽에서 총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형사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네.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나중에 여기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게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을 드셨다고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것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이나 이런 그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이나 아이들한테는 이거를 손에 닿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 크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항상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총을 한번 들므로 해서 나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이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그런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항상 그렇죠. 예,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막 등을 돌리고선 가는 사람을 쏘면 안 되는 그건 거죠. 절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건 절대 오히려 안 됩니다. 정면으로 앞을 쏘는 건 괜찮지만 네. 뒤로 쏘는 건 안 되는데 네네. 앞을 쏘는 것도 그 상황에 어떠하냐에 어떠했느냐 따라서 다른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꼭 그러니까 총기 그 실례를 들면 그 경찰들이 총기 사고가 났을 때도 그런 거를 다 보잖아요. 어떤 네.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잠재울 수 있는 뭐 테이저를 쐈는지도 물어보고 도망갈 수 있었는지도 물어보고 그런 것들의 아주 작은 문제들까지 그게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자기 생각에 쏠 것 같아서 나도 쐈어는 아니니까 네. 예 그리고 총인 줄 알았어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총이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 나도 있겠네. 총을 쐈다. 그럴 수 이거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이미 총을 먼저 눈에 보일 때 쏘면 늦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이 이게 자기를 위한 방어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고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갖고 있기 때문에 두는 안도감도 있고 네. 그냥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엇인가 도구, 작은 도구로 그냥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총이 있으니까 이제 누가 들어와도 나는 무섭지 않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일부러 고객들을 쏘겠어요. 네, 위험한 상황이 오니까 요즘에 할 수 없이 네, 정당방위로 하는 거니까. 네, 네. 그 정당방위가 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네,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뭐 안전수칙 같은 거 있으면 좀 네.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화면에 네. 띄웠는데요. 이게 네. 저희가 말하는 안전수칙이 아니라 그 총기 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사러 갔을 때 이거는 거의 50개 주에서 통틀어서 쓰이는 안전수칙입니다. 일단은 네. 모든 총기는 그 안이 장전돼 있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지 않아도 총이 보인다면 저거는 장전이 돼 있구나 간주합니다. 그리고 파괴할 의도가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를 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총을 겨누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발사 준비가 되기 전에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유심히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영화 같은 데서는 그 방아쇠에 손을 끼고 있는데 그죠. 사실 그 요즘에 군인들이 이제 많이 그 화면에 보이잖아요. 보이시면 볼 거예요. 그 방아쇠에 손을 이렇게 하고 끼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네, 훈련을 그렇게 시켜서. 네, 방아쇠 절대 군인들조차도 방아쇠에 절대 손가락을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총알이 목표물에 딱 그냥 맞추고 거기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페네트레이트 된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물 그 너머에 무엇이 다른 사람이 있는지까지도 있을 생각을 수도 합니다. 있으니까. 예, 그것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전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이. 경찰들이 보면, 그러니까 제가 자꾸 경찰을 얘기를 네. 드는데 왜냐하면 총을 가장 많이 쓰는 게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들은 그래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고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야 해요. 네. 정확하게 맞추는 것, 그리고 밤에 맞추는 것, 움직이면서 맞추는 것, 모든 상황에서 한 손으로 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항상 그 정기적으로 그 서티피케이션을 받지 않으면 그 총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경찰조차도요. 예. 그리고 이제 안전한 보관, 잠금, 그러니까 그 함에 보관하는 수도 있고, 그리고 방아쇠에 뭐를 끼는 수도 있고, 네. 분리해 놓는 수도 있고, 보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일단 그 밑에 그 바름 라인은 안전하게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그리고 운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운반할 땐 항상 장전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고, 그러고 이제 여행을 하실 때 차에다가 싣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때는 그 가시는 이게 워싱턴 주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주 경계를 넘어가신다면 어느 주에 가시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주에 따라 그렇죠. 법이 좀 주법이 다른가 보죠?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항상 이 총뿐만 아니라 그 미국에서는 이 지방자치제에 대한 법이 너무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도시 A에는 괜찮은 게 도시 B에는 또 안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획을 미리 하셔서 정말 그 총을 가지고 여행을 하실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네. 자, 이 총기에 관한 거는 뭐 아무래도 안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도 중요하고 그래서 네.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네. 자세한 걸 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좀 더 좀 알고 싶은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면 네. 어디로 전화 드릴까요? 네, 전화번호 206 네. 379 7103입니다. 저희 네. 네, 클래스에 관심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도 있군요. 네, 네, 저희 클래스 있습니다. 네, 총기 관리, 안전 관리하는 클래스도 있고요. 또 여러분 궁금한 사항은 206-379-7103, 379-7103으로 해주시고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유튜브 5minBiz에 직접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답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튜브 방송 계속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subscribe, 구독 버튼 클릭하시면은 계속
매주 한 번씩은 이 프로그램이 공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기 소유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나르샤 서비스의 대표이신 정경원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